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우리가 꼭꼭 뽑아서, 꼭꼭 찍어서, 꼭꼭 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픽 시간인데요.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희 기자하고 염재인 기자가 돌아가면서 이 뉴스픽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한다 그러던가요?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네끼리 서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해 주실 주제가 뭡니까? 오늘 이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네. 현재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요양병원 시설 면회 허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하거나 또 백신 접종자를 인원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네. 오후 9시까지 식당 영업 시간이 제한이 돼 있는데 오후 10시로 늘리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석 전후로 2주 동안 가족 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면회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지금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영향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4단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람들하고의 그런 모임, 거리두기를 조금 좀 정리를 해준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수정된 방향으로 조치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밤 9시까지였는데 이제 10시로 1시간 늘리는 거, 그다음에 백신 다 맞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모임의 숫자에 집어넣지 않고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런 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 백신 다 맞았습니다.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모임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저를 꼭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지금 결성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어머, 결혼하는데 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되고 5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축하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축하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성합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을 정말 블루예요, 블루. 코로나 블루. 결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고 사람들 막 모여서 이거 이렇게 축하받고 그래야 되는데 49명 제한에 걸려가지고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결성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이거 어제 뜨거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주로 조금 오늘 설명을 좀 깊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뉴스버스 우리 이진정 기자 예전에 인터뷰 했었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또 인터뷰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들 확인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볼 건데요. 뉴스버스에서 나온 얘기죠. 지금 윤석열 검찰이 야당의 청부 고발을 사주했다. 예,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해 4.15 총선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이 이제 지금 현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층의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네. 이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에 손준성 검사가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을 했고 김웅 의원이 또 당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 검사가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었는데 네. 이 자리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발장에는 첫 페이지 고발인란에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줬고, 네. 그리고 고발장 수신처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고발 대상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언론사 관계자 7명 그리고 성명불사장 등 총 11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고발 사주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 네.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당에 전달을 한 거다. 그래서 공익제보 이렇게 비판을 하면 공익제보가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런 종류의 고발장이 존재했다. 예. 이건 인정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김웅 의원이, 물론 당신 의원은 아니었지만 네. 받았다. 네. 김웅은 검사 출신이다. 네. 그렇다면 이 특히 수신인이 엄청나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라고 아주 딱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특정한 곳에다가 이 고발장을 내라라고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도대체 누가 보냈겠느냐? 네. 고발장 이름은 빈 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 채워져 있으면서 네. 수신인만 이렇게 정확히 적혀져 있다는 것은 특정한 곳에서 작성해서 특정한 곳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이 관계자들이 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부인을 하더라도 작성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시킨 거 아니냐.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타임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 중요하죠. 예. 유시민, 황희석, 그다음에 최강욱,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속 얘기했던 뉴스타파 시민부 기자. 이분들이 전부 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매우 치명적인 그런 그 타격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 중요한 건 한동인 그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부인을 좀 어설프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되게 다급했나 보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미리미리 어떻게 해서 하면 좀 뭔가 좀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한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고발장 명예훼손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등 검사장. 3명이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준성 위에는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지난번에 판사 사찰 문건 나왔을 때도 네. 아주 깊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딱 보면 딱 알죠, 사실은. 자,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겠다.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냥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파장이 커질 것 같고요. 권오수 검찰총장이 지금 이거 제대로 한번 파봐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네요.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이 뭐 당시 업무방해 관련해서 무죄로 나왔지만, 무죄로 나온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못 가서 그런 거잖아요. 네. 증거인멸 관련된 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발까지 하고 다른 공작을 펼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관련된 자료들도 없애버릴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요. 정말. 자, 세 번째 이슈는 뭘까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네. 이게 가능하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다 이미 돌려줬고 반납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행 법률상 그런 국고로 반납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네. 국회의원 수당법에 근거해서 매월 20일 지급이 되는데 미지급과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비를 반납하고 싶어도 윤희숙 의원이 반납하고 싶다고 해도 뭐 국회 사무처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현재 국회의원 월급이 1,273만 원인데 의원직을 뭐 잃으면은 이제 그때 계산은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선 방법은 없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기부 대상을 정하면 이제 사무처에 신고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돈 세비 반납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은 반납을 하려면 일단 먼저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일단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럼 이제 받았어. 그럼 그 돈을 원래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규정은 없어. 네. 그럼 절차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반납이라고 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뭐 반납한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월 20일에 세비가 지급이 된다는데 이달 20일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1,273만 원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9명에 대한 돈 빼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비 명목입니다. 야, 부럽네요. 네, 근데 의원들 만나보면 이것도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요? 네, 뭐 활동하는 데 있어 뭐 지역구 활동하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느라고 부족하대요? 밥 한 번 안 사주던데.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활동 돌고 자기 이제 지역구 관리하면서 드는 돈들이 그렇게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지역구에 사무실 마련해서 쓰는 돈이 좀 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또 정치활동비 받잖아요 정치자금법. 그래서 자 좋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고요. 우리도 국회의원 한번 해봐요. 1,273만 원 받아보는 걸로 한번 해봐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한동희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